여러분 영포티가 되고 싶다면은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나 몇 살로 보여? 막상 내가 40대가 되고 보니 나 왜 이렇게 40대인데도 아직 젊고 스타일링도 이렇게 제법 먹어주는 것 같고 자신감이 든 거지. 그래서 이 발로로 나 몇 살로 보여가 나오는 거야. 내가 20대 30대 때와 똑같은 언행과 말투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 그러면 그게 꼰대가 된 거야. 나 영포티 인정. 네, 찐 영포티. 영포티 중에 영포티가 뭔지 아십니까? 7980이 영포티의 핵심 나이다. 네, 그래서 40대라고 하지만 사실은 40살부터 49세까지를 영포티라고 하기보다는 저는 조금 더 나이대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40은 너무 젊어. 40은 MG에 들어가는 나이인 거고, 오히려 40대 중반부터 50대 중반까지 그 정도의 10년이 오히려 영포티에 좀 더 가깝지 않은가. 일단은 영포티에 관련해서 얘기를 하려면 영자랄 아니겠습니까? 내가. 예. 영포티로서 이 얘기 듣다 보면 긁히시는 우리 독자분들 꽤 계실 거거든요. 근데 요렇게 생각해 주세요. 제가 얼마 전에 방영은 아마 이게 더 먼저 될 것 같은데 ADHD 영상 찍었는데 좀 약간 신랄하게 찍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ADHD 환자니까 ADHD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야. 나는 영포티 아닌데가 아니라 내가 영포티이기 때문에 영포티의 이야기를 좀 편하게 드리는 거다.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의도로 생각해 주세요. 영포티의 외면과 내면을 구분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일단 좀 더 가벼운 우리 외면 이야기부터 한번 해볼게요. 영포티들이 조롱받는 표면적인 이유는 뭐야? 제일 많이 이제 외부에서 밈화되었던 게 특정한 복장 있잖아. 예, 반바지에 이제 뭐 나이키 옷 입은 차림새가 바로 힙합 대회 쇼미더머니에 출전할 것 같은 이제 복장을 하고, 근데 얼굴은 누가 봐도 이제 40대 아저씨인 그런 이제 이미지들이 가장 화제가 많이 되는데, 실제로 영포티는 자기가 나이가 들었다고 생각을 해, 안 해? 별로 안 해. 내가 40이 넘었지만은 적어도 10년은 젊어 보인다고 생각해. 여러분 영포티가 되고 싶다면은 젊은 친구들 만나면은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나 몇 살로 보여? 요 질문을 빼놓으면 요 영포티 맛이 안 나. 요 질문 꼭 들어가 줘야 됩니다. 우리 영포티가 되기 위해서. 왜 PT님은 저 처음 봤을 때 몇 살로 보였습니까? 왜냐하면 내가 47이잖아. 그런데 나는 37이라고 말하지 않을까를 기대를 하는데, 근데 실제로 보는 사람들은 뭐 47까지는 아니더라도 44, 5 요렇게 이야기할걸. 왜 이 갭이 왜 차이가 나는 줄 알아? 요거 핵심 포인트입니다. 네. 내가 47이잖아. 그런데 내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는 47은 지금 내 세대의 47들의 모습이 아니라 나보다 윗세대들이, 나 10년 전에 47이었던 선배님들, 형님들 이렇게 보면 어때? 그러면 나이 꽤 아주 자셨단 말이야. 그리고 그거거든. 흰머리 희끗희끗하고 양복에 완전 이제 꼰대 아저씨 그 느낌이 나게끔 입고 머리 스타일도 그렇게 하고 다녔었거든. 근데 나는 뭐야? 내가 그 나이가 막상 돼봤는데 그들보다 훨씬 내가 젊잖아. 그러니까는 원래 47은 어때야 돼? 지금의 내가 79년생이잖아. 그런데 지금의 57살들이 47이었을 때의 모습이 내가 기억하는 47인 거야. 막상 내가 40대가 되고 보니 나 왜 이렇게 40대인데도 아직 젊고 스타일링도 이렇게 제법 먹어주는 것 같고 안 어색하네? 자신감이 든 거지. 그래서 이 자신감의 발로로 나 몇 살로 보여가 나오는 거야. 근데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의 젊은 MZ들한텐 20대는 자신들인 거고, 근데 본들이 보고 있는 40대가 누구밖에 없어. 우리밖에 없어. 지금의 40대들을 보면서 40대는 저런 거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내가 47인 거에 대해서 젊은 친구들은 놀라 안 놀라? 안 놀라. 오히려 나이 많으신 분들은 놀라. 이 대표님 나이가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저 47인데요. 먹을 만큼 먹었습니다. 그러면 아니 난 뭐 30대인 줄 알았다. 이 얘기는 듣고 싶으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 자기보다 어른시들한테 물어보면은 그러면 아이고 젊네 아직도 어쩜 이렇게 젊어 하도 안 늙었어 이 얘기를 듣는 거고, 근데 자기보다 어린 친구들은 원래 40대는 이런 거야. 그러니까 그 친구들한테는 절대 젊어 보이는 게 아니야. 그리고 그 친구들이 40대가 되면 어떻게 될까? 더 젊어질걸? 왜냐면 의학기술은 더 발전하잖아. 제품들은 훨씬 더 좋아지잖아. 그들이 40대 때는 더 젊을걸? 그래서 해당하는 나이가 표상하는 기본 외모가 젊어졌다고 해서 내가 어려 보이는 게 아니고 그냥 그 나이인 거다.
특히 젊은 친구들한테. 그리고 두 번째, 브랜드들 입장에서 특히 스투시 같은 브랜드들이 한데 젊은 애들이 입는 옷인데 왜 나이 든 사람이 입냐 가지고 이제 근데 나이 든 사람 입장에서 뭐야 스투시 내가 먼저 입었어 막 이러면서 이제 싸우는 거야. 누가 먼저 입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하님, 누가 먼저 입었는지를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브랜드가 특정한 세대의 타겟을 그 세대가 나이가 들면 따라서 같이 브랜드가 나이가 들어가면 그게 좋은 현상이야, 나쁜 현상이야. 브랜드 입장에서 아주 위험한 현상이야. 어떻게 되겠어, 당연히. 그러면 브랜드도 그 세대는 결국은 인간은 모두 다 죽잖아. 결국 무슨 말이야? 그 브랜드도 수명이 그 세대와 함께 사라진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세대는 그대로여야 돼. 타깃한 세대는 그대로고 그 세대에 해당하는 인원들이 계속 바뀌면서 기존 고객이 아웃되고 새로운 고객들이 들어오는 게 브랜드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거야.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사용했던 브랜드들을 그 세대에 맞는 브랜드들이 보통 존재를 해. 이런 거랑 비슷한 거야. 이것도 근데 요새는 세대 이 분리 원칙이 완전히 깨진 게 기본적인 시대의 흐름이라 가지고 그래서 정확하게 비유는 아마도 또 이해 안 가실 수도 있겠는데 자동차로 따지면 물론 이제 젊을 때 좀 더 싼 차를 타고 나이 들어서 비싼 차를 타고 이게 기본적인 흐름에 있지만 근데 가격과 상관없이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 같은 게 있어. 가령 롤스로이스 최고의 차잖아. 최고의 명차인데 내가 돈이 진짜 많아. 20대야. 그래서 내가 20대인데 롤스로이스 타고 다녀. 어때? 기본적으로 뭐 매치가 되진 않아. 그런 친구들도 있는데 대부분 뭐라고 생각되는 줄 알아? 아파차 끌고 나왔거나 아니면 기사인 줄 알아. 20대 때 내가 젊은데 나는 돈 자랑을 하고 싶어. 그럼 뭐가 어울려? 스포츠카가 어울리지. 빨간 페라리 끌고 나오면 아파차 타고 나왔다고 생각하진 않지. 그렇게 각자 금액과 상관없이 나이에 맞는 브랜드들이 각 단계마다 이렇게 있는데 이 브랜드들을 자기가 20대 때 입었던 거를 계속 끌고 가는 거야. 안녕 하고서 이제 놓아줘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내 끈끈이 손처럼 이렇게 쫙 당겨가지고 안 돼 놓칠 수 없어 하면서 이 브랜드를 끌고 가는 거야. 그럼 뭐 원래 이랬냐? 아니야, 예전엔 그렇지 않았어. 내가 어렸을 때는 나이 든 사람들이 입는 브랜드를 내가 땡겨서 입고 싶어 했어.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나 어렸을 때 골프웨어가 그렇게 인기가 있었어. 특히 라코스테 이런 데서 나오는 골프웨어들이나 그리고 사실 이제 골프웨어라고 말하긴 그렇지만은 폴로의 유행 같은 경우도 처음 시작됐었을 때 미국 중상층에 있는 MZ들의 옷은 아니었던 거지. 30대, 40대의 약간 포멀한 의상이었던 거를 어린애들 10대, 20대들이 끌어서 입었어. 왜? 그들이 표정하는 어른이라는 게 오히려 부러웠던 거지. 그런데 우리 세대들은 우리 세대 때 좋아했었던 옷들과 위에 어른들이 좋아했던 옷들의 어떤 이 간격의 차이에서 얘로 얘를 넘어가는 거를 거부하고 있어. 근데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는 게 이게 나쁜 거다 좋은 거다라는 개념은 없어. 그리고 심지어 영포티란 말은 우리나라에서 생긴 말이잖아. 근데 이거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뭐냐면 수트 브랜드들이 다 거의 망해가고 있어. 수트의 최고 하면은 중에서 하나가 제니아거든. 이태리 브랜드인데 이 제니아라는 브랜드가 정말 수트를 아는 사람은 제니아 하나는 갖추고 있어야 된다. 이럴 만큼 브리온이라던가 좋은 수트 브랜드들 참 많단 말이야. 명품 정장 브랜드들 기본적으로 남성 명품들이 죽을 쓰고 있고 특히 그 중에서도 수트 브랜드들은 진짜로 매출이 너무 처참한 지경이야. 왜냐하면 안 입어 수트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영포티 나이대 사람들이 수트를 잘 안 입는 거야. 남성복에서 결국 기성복으로 넘어간다는 건 양복을 입어야 된다는 건데 그런데 그 양복으로 넘어가지를 잘 않는 거지. 그러면서 복장 자체가 20대, 30대 입었던 복장은 계속 끌고 오려는 현상은 사실은 지금의 한국의 영포티들만 해당하는 게 아니고 전 세계적인 현상이긴 하다. 영포티의 정의를 우리 변 PD님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라이프 스타일이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기는 해요. 저도 이제 30대 중반을 넘어가고 있는데 테니스도 치고 싶고 또 젊은 애들이 하고 있는 것들에 공감대도 많이 좀 얻고 싶어하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말 자체는 되게 시사하는 바는 커요. 그러니까 나이가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로 자신을 정의한다. 결국은 뭐야? 40대가 됐는데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은 20, 30대와 별로 달라진 게 없는 거야. 그래서 많은 영포티가 여기에 속하는 건 아니지만 근데 되게 중요한 또 일상이
우리가 보통 30대에서 40대를 넘어가면서 당연히 거쳐야 된다고 예전에 생각했었던 결혼과 출산과 육아, 이 세 가지를 아예 거치지 않았거나 예전만큼 이것에만 몰입하지 않는 나이대들이 지금의 40대인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라이프스타일 입장에서 자신의 미혼 때와 크게 달라진 게 있어 없어. 대부분 실제로 삶이 왜 바뀌어? 나이가 들면서. 애 둘 낳아봐. 아들 둘이라도 낳는 날엔 둘이 맨날 치고받고 싸우고 그러면은 내가 내 집을 카페처럼 꾸미고 미니바 만들어가지고선 거기에서 커피도 내려 먹고 저녁에는 남편 퇴근했어? 안 해? 고생했어? 이러면서 이렇게 와인 한잔 하고 이렇게 잠들고 뭐 가능해? 안 가능해? 매일이 전쟁통이지. 옷도 저 조카랑 30분만 놀아주면은 그럼 무슨 옷을 입고 가든 그거거든요. 예전에 거의 새 옷을 입고 갔는데 진짜 헌옷이래. 하도 이제 뭐 손에다 뭘 묻히고 자꾸 내 옷에다가 문대가지고 이쁘고 고급스러운 옷 잘 입을 수 없거든요. 여성분들 가방 같은 경우도 이쁜 핸드백 멜 수 있어 없어. 샤넬 클래식 미디움 매봤자 거기 기저귀 하나하나 들어가나? 애기 데리고 다니려면 그럼 뭐 해야 돼? 당연히 분유병이랑 뭐랑 이거 다 챙겨가지고 가려면 퍼퍼짐하는 가방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사실은 의복은 가장 영향을 받는 분야인데, 근데 라이프 스타일이 변하지 않았다면, 그렇다면 당연히 거기에 따라서 의복도 많이 변하지 않는 거죠. 영포티의 정의를 우리가 이제 외면적인 부분에서 내려봤는데, 외면적으로 젊게 보인다, 젊게 산다, 이거는 영포티의 정의에 사실은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아. 그냥 그럴 뿐인 거야. 이게 사회적으로 비판받을 일도 아니고, 그리고 특정 세대, 특히 MZ들한테 미움받을 일도 아니야. MZ들 실제로 물어보잖아. 관심 없어. 40대가 뭘 입든 말든. 뭔 상관이야. 그냥 그 입으라 그래. 근데 MZ들한테 이 영포티 세대가 신경을 거슬리게 하고 어노잉한 부분이 생기기 시작했어. 왜냐면 이들의 세대가 자신들 MZ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려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야. 자,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매우 개인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실제로 제가 가입해서 활동했었던 피트니스 동호회가 있어. 별거 아니야. 남자들끼리 체질하면서 이렇게 나 몇 킬로 들었다. 나 몸 좋지 뭐 이러면서 이런 이제 동호회란 말이야. 회원이 20명 정도밖에 안 되는 되게 패밀리 같은 그런 이제 작은 조직이었어. 근데 그 조직에 20대 후반부터 40대 후반까지가 같이 들어있는 거야. 근데 그냥 매우 사적인 그냥 모임이기 때문에 보통 때 단카방에서 점심 잡쌌어 하면서 뭐 쓰던 얘기도 떠들고 막 이렇게 즐겁게 다들 나이를 떠나서 친구처럼 놀았단 말이야. 그런데 어떤 이제 젊은 친구가 당시 몇 년 된 것 같아요. 인어공주 실사화 영화를 보고 와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영화가 별로였다라면서 이제 평을 남기는 거야. 근데 그때 이제 어떤 게 가장 큰 사회적으로 이슈였냐면 흑인 인어공주가 나왔기 때문에 이게 작품의 설정상 맞느냐 안 맞느냐가 좀 사회적으로 이제 갑론을박이 있을 때였어. 그런데 그 친구는 되게 부정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서술을 했고, 다른 이제 친구들이 거기에 대해서 동조하는 대화를 막 이어나가고 있었던 거야. 그런데 저 나이도 같은 지인이었는데,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대화가 이제 이루어지는 꼴을 보더니 데우스 오브 마키나를 해야 되겠다. 내가 여기서 단카방을 내가 정리해야 되겠다. 다들 그만! 너네 그렇게 올바르지 않은 PC하지 않은 이야기를 어떻게 함부로 그렇게 단카방에서 하냐. 너네 그 얘기 흑인 앞에 가서 똑같이 떠들 수 있는 거 아니면 앞으로 이 방에서는 그 인어공주 이야기 금지 이러면서 딱 이렇게 금지 선언령을 내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단카방 분위기 싸해지지. 그래가지고서는 그 단카방에 3일간 아무도 글을 올리지 않았다라는. 자, 여기서 내가 그 친구한테 야, 좀 오버해 왜 그랬어? 이러니까 그 친구가 자기는 그냥 할 말을 했을 뿐이래. 자, 여기서 흑인 인어공주의 출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든 부정적으로 생각하든 정치적 견해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이 견해가 다른 게 문제가 아닌 거야. 뭐가 문제일까?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애티튜드의 문제인 거야. 인종에 대한 어떤 차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긍정적인 역할도 있었다고 생각해 라고 이야기를 풀었으면, 그러면은 이 친구들이 뭐라고 했겠어. 아무런 뭐라고 안 했겠지. 이 친구들의 이야기에 동조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는 아닌 거야. 근데 이 친구는 여기서 뭘 선택했어? 다들 그만! 다들 멈춰! 셧더 마우스를 선택을 했다. 근데 이 친구 입장에선 이게 자기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어쩜 이렇게 이 친구는 당당하게 셧더 마우스를
외칠 수 있었을까? 본인은 뭐 하기 때문에? 옳기 때문에. 그리고 남들은 틀렸기 때문에. 근데 이 똑같은 상황에서 만약에 단카방에 아무리 여기가 무게가 없는 조직이었다고 치더라도 이거를 제일 어린 친구 아니면 20대인 친구가 아우 그 얘기 듣기 싫다 좀 별론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했었을 때와 제일 나이가 많은 연장자가 이야기를 했었을 때 가지고 있는 단카방에 미치는 영향이나 무게가 어느 게 더 클까? 당연히 제일 큰 연장자 형이 훨씬 크단 말이야. 밑에 있는 친구들이 다 착한 동생들이야. 실제로. 그러니까 이 순간 뭐가 각인이 됐어. 아, 저 사람은 우리가 친구처럼 어울리지만 언제든지 마치 나의 상사처럼 볼 수 있는 결국은 다른 세대 사람이구나 라는 게 이 친구들한테 그 순간 인지가 된 거지. 이 하나의 사건으로 이 친구와 이 젊은 친구들 사이는 만날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어. 나는 이 친구가 말하는 의견에는 사실 오히려 동조하는 편이었거든. 그런데도 이 애티튜드는 결국은 젊은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기에 적합한 애티튜드가 아니야. 근데 여기서 오해를 하지 마셔야 될 게 이 친구가 좀 무례했네, 잘못했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아까 20대의 친구 이야기를 했잖아.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레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회적 지위가 어떻게 돼? 높아지지. 그래서 똑같은 이야기를 내가 20대 때 서스럼 없이 하잖아? 그럼 뭐야? 아, 좀 도발적인 친구. 그리고 쟤는 솔직하고 할 말하는 친구야. 일 수 있어. 그런데 나이가 들잖아. 그리고 내가 자연스럽게 내가 속한 집단에서의 지위가 높아지잖아. 그러면 내가 예전에 했던 말 똑같은 한마디가 훨씬 더 무게를 갖게 돼. 회사 회식 갔어? 20대가 저 짜장면이요 라고 얘기한 것과 팀장님이 난 짜장 이거랑 어떻게 같은 짜장일 수가 있어. 무게가 다르지. 팀장님이 짜장 시켰는데 내가 거기도 양장피 시킬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그래서 꼭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는 게 내가 20대 30대 때와 똑같은 언행과 말투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 그게 꼰대가 된 거야 이미. 나는 젊었을 때나 내 말투나 애티튜드가 전혀 변함이 없기 때문에 나는 꼰대가 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똑같이 40대 때 하면은 그러면은 그게 꼰대가 되는 거야. 나이가 들면은 뭐 해야 돼? 나이가 들면 맞춰서 내가 변화해야지 꼰대 되지 않을 수 있어. 젊은 사람들의 의견을 정말 듣고 싶잖아. 그러면은 뭐 해야 돼? 더 내 말을 줄이고 그리고 상대방 말에 더 경청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 그래야 간신히 꼰대를 면할 수 있는 거야. 20대처럼 원래 난 젊었을 때도 자기 주장 확실한 애였는데 그 확실한 주장을 40대에도 똑같이 하잖아. 그러면은 20대 때와는 전혀 다른 결과를 초래하게 돼. 사실 우리 세대는 꼰대를 정말 싫어했거든. 우리 세대는 뭐야? X세대였잖아. 나만의 개성, 자유.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뭐야? 가치적으로 개인주의였어. 그래서 윗세대의 참견과 간섭으로부터 자유롭고 해방하고 싶었단 말이야. 그런데 막상 내가 40대가 되고 나니 내 밑에 세대들한테 윗 세대들과 했던 똑같은 강요를 하고 있어. 꼰대라는 게 무엇일까? 나는 이렇게 생각해. 나의 낭만과 사상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행위. 거참 먹을 줄 모르네. 평양냉면에 시초 넣어서 먹는 거 아니라니까. 나의 낭만을 강요하거나 아니면 나의 사상. 너는 정치적으로 틀렸어. 내가 옳아. 그러니까 나를 따라해야 돼. 여기에 대해서 우린 진짜 옳고 걔네는 정말 틀렸으니까 이거는 꼰대가 아니라 참교육일 뿐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더 의견을 드리진 않을게요.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대로 하시면 되는 거고. 그런데 상호주의라는 건 우리가 가장 민주주의에 대해서 배우면서 기본적으로 입학하여서 가장 처음에 배워야 되는 태도 아닌가? 내가 옳다면 상대방도 옳을 수 있음을 인정하고 서로를 인정한 가운데서 여기에서 설득이라는 것이 들어가는 거지. 만약에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고 상대방은 무조건 악이고 틀렸다고 생각하고 이들을 가리키려고 든다면 교도적으로 접근한다면 당연히 싫겠지. 그래서 MZ들한테는 영버티라는 세대가 좀 본인들을 미쳐버리게 만드는 그런 포인트를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윗세대들은 꼰대이긴 했어. 그래서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게 했는데 우리랑 저것도 함께 놀려고 하진 않았어. 그들만의 바운더리가 있어서 그래서 거기에서 놀았단 말이야. 우리는 우리끼리 놀았고. 그런데 지금의 영포티들은 그들 입장에서는 우리랑 자꾸 같이 놀려고 하는데
그러면은 알았어요. 그래서 같이 놀아요 하고서 왔어. 아, 우리 같은 세대 아니야. 우리 라이프 스타일도 비슷하고 우리 하는 것도 좋아하는 것도 다 비슷하니까. 그런데 같이 놀자고 찾아와서 그때부터 뭐해? 훈계질을 해. 아, 이거 너무 생각만 해도 끔찍하잖아. 안 그러신 분이 더 많겠죠. 훨씬 많겠죠. 그런데 그런 친구들이 있다.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어떤 모임에 한 명만 들어가도 그때부터 그 모임에 뭐가 생기는 거야? 나이 제한이 생기는 거야. 이래라 저래라, 이런다 저런다 할 수 있어. 근데 젊은 사람한테, 나이가 많은 사람은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돼. 젊은 사람이 나이 드는 사람한테 이건 이런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 거는 직원일 수 있지만, 나이 든 사람이 젊은 사람한테 하면 그거는 직원이 아니라 명령이 돼. 서로의 권력 관계에 따라서 입장이 완전히 달라진다.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우리 영포티들에게, 우리입니다, 우리 옛날 생각을 한 번만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제 개인 경험담인데 아마도 저보다 또 어린 40대 초중반 친구들은 이해 못할 거야. 제가 대학교 세터를 갔었을 때였어요. 대학교 신입생활행위였거든, 세터라는 게. 처음에 신입생활을 가니까 얼마나 두근두근거려. 고등학교 갓 벗어나서 이제 대학에 갔어. 학교에서 여는 첫 수련회 같은 거니까는 술도 마실 생각에, 친구들도 사귀고 막 이런 생각에 되게 이제 상기되어서 갔단 말이야. 근데 이제 내 세터는 한 인물로 인해서 완전히 망가지게 됩니다. 누구시냐? 제가 98학번인데 93학번 선배가 세터에 오신 거야. 이제 10명 정도 이렇게 우리 새내기들이 앉아있는데 그 선배가 이제 딱 앉았어. 원래 세터라는 게 새내들끼리만 모이는 게 아니라 선배들과 같이 가가지고 얼굴도 익히고 알아두고 이런 게 나쁘지 않거든. 그래서 그 자체는 나이가 좀 많이 드신 선배님이 오시긴 했지만 나쁘지 않았어. 그랬는데 그 선배가 우리 그룹에 앉아서 사상교육을 시키는 거야. 노근리 학살이라는 한국의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이제 우리한테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당시에는 교과서에서는 전혀 안 배웠던 내용이긴 하지. 충북 영동에 이제 노근리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서 있었던 미군의 이제 민간인 학살 사건이야. 아직도 이제 100%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되게 역사적으로 아픈 사건이긴 한데,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그 선배가 설명을 해주면서, 왜 설명했겠어? 당연히 미군의 만행, 미국의 실체를 밝히겠다 막 이러면서 그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서 너네 미국이 좋은 나라인 줄 알았지, 한국에 도움을 주는 나라인 줄 알았지,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이렇다 이러면서 이 얘기를 한참 했어. 노근이 학살은 되게 문제인 사건이고 그리고 되게 안타까운 사건인 건 맞아.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이제 19 새내기들 10명의 표정이 어땠을까? 아니 선배님, 미군이 이런 만행을 저지르다니요. 대미투쟁을 앞장섭시다 선배님, 이렇게 나왔을까? 아니면 그게 아니고 그냥 멍하니 있었을까? 그냥 멍 때리고 가면 이 분위기 어쩔? 이러면서 이제 멍하니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94학번 선배님이 어땠을까? 갑자기 분개를 하시는 거야. 너는 화가 나지도 않니? 이 미군의 만행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역사적 아픔에 대해서 이렇게 너네는 표정이 다 그따위니? 그러면서 우리들을 훈계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니네 같은 애들이 연대에 들어왔으니 우리 학교 앞날이 뻔하나니, 이제 우리 국가의 미래가 걱정이 된다니 하더니 혼자 소주를 이제 몇 병을 들이키시더니 다른 이제 막 선배들이 선배 진정하세요 그러면서 막 끌고 나갔단 말이야. 우리 그 얘기 6시간 내내 듣다가 그 선배 가고 나서 잤어다. 그게 우리 세터였어. 진짜 제 또래 특정세들은 공감할 텐데, 우리 이전까지만 해도 운동권이라는 것이 학생회의 존재 이유였어. 사회운동을 하고 이 자본주의를 타파하고 그리고 이제 사회혁명을 일으키자, 아니면은 민족 대단결을 이루어 미군을 물어내자, 요게 이제 모토로 운동을 하던 학생회가 있었어. NLPD라고 해서. 그랬는데 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디테일하게 설명할 건 아닌 것 같고, 우리 시대 친구들은 그 전으로 올라가면은 486이라고 불리우던 그 세대에 비해서 매우 운동권에 대해서 비운동권화 되었고, 그 말은 즉슨 뭐냐면 사회운동이나 이런 것들을 지극히 배격하고 대신에 뭘 했어? 우리는 신자유주의를 선택한 지금 민주당 정부의 시스템에 대해서 이거를 받아들였어. 그리고 얼마나 운동권을 싫어했냐면, 아까 그 선배들이 활동하였던 운동권, 데모하고 뭐 이런 거 아시죠? 뭔지. 예, 체류탄 쏘고 우리나라도 옛날에 다 있었거든. 근데 이들을 얼마나 싫어했는지, 학생회는 원래 당연히 운동권이 되는 거였었거든. 그랬는데 연대에 처음으로 비운동권 학생회 후보가 등재를 했어. 나도 한번 나갔고 하고서는 이렇게 어떤 이제 남녀 친구가 회장 부회장으로 해가지고 나왔단 말이야. 내가 봤을 땐 그 친구들 준비 하나도 안 돼 있어. 학생회를 열 준비도 없고, 학생회 하려면 조직도 있어야 되고 기본적으로 이런데
우리나라 따지면 그건 거야. 국민의힘이랑 민주당에서 후보를 한 명씩 냈는데 근데 갑자기 무소속 후보가 한 명 나온 거야. 딸랑 혼자. 그리고 선거운동도 안 해. 얼굴 본 적도 없어. 근데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압도적인 표 차이로 그 후보가 된 거야. 그 후보가 좋아서였을까? 아니야. 뭐가 싫었던 거야? 기존 운동권 학생회가 싫었던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난 후보는 무조건 싫어. 그들만 아니면 무조건 돼. 그래서 그 이후로 연대에서는 운동권 학생회가 등장한 적이 없어. 학생들이 절대 안 뽑아. 지금의 MZ들이 잘못된 길을 가는 것 같고, 그리고 뭔가 보수적으로 변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우리 사회를 위해서 되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근데 이것도 그들의 선택이야. 우리가 뭐 했던 것처럼. 운동권 학생회였던 선배들을 배격하고, 우리만의 새로운 질서를 만들었던 것처럼. 이들이 만들어낸 질서는 우리가 지금 평가할 수는 없어.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알겠지. 만약에 이들이 가고 있는 방향이 정말로 틀렸다고 생각하잖아. 그러면 일단은 뭐부터 해야 돼? 그들에 대해서 인정은 해야 돼. 그들이 왜 이런 사상적 배경을 갖게 되었고 이런 선택을 하게 됐는지를 일단은 인정해야 돼. 그리고 나서 뭐 해야 돼? 그 다음에 설득이 있을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인정도 하지 않고 너는 무조건 틀렸어. 그러니까 내 얘기대로 해. 이거는 뭐야? 강요야. 그리고 이게 바로 꼰대가 되는 길이야. 왜 이들의 정치적인 결정에 대해서 우리가 존중해야 된다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이들이 살아왔던 세월을 몰라. 여기서 기성세대들이 가장 큰 착각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기성세대들은 항상 새로운 세대들에 대해서 다 그들을 안다고 생각해. 왜냐면 그들이 살아왔던 세월을 기성세대는 살아봤기 때문에. 정확히 무슨 말이냐면 내가 1979년에 태어났으니까 2000년에도 나는 살았지. 2010년도 살았지. 2020년도 살았지. 그러니까 2000년에 태어난 사람들이 살아왔던 세월을 난 온전히 다 살아왔어.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해? 니네가 살아온 세월 나 뻔히 다 알아. 그러니까 얘가 알고 있는 모든 경험치를 나는 알고 있다고 생각해. 그런데 정말 이건 착각이에요. 특정 시대를 내가 몇 살로 사냐가 그 시대에 대한 경험과 생각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 자, 가령 대중국관 같은 경우도 자, 중국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 중에서도 사실 중국 좋아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 대부분 중국인들과 중국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인 감정을 워낙 많이 갖고 있지. 그런데 이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감각이 MZ들과 이 영포티 세대들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대중국관을 갖고 있어. 자, 누가 더 싫어할 것 같아? 영포티가 싫어할 것 같아? 아니면은 MZ가 싫어할 것 같아? MG? MZ가 훨씬 더 싫어해. 이유가 뭘까? 거를 못 봐서. 맞아. 영포티는 중국 때문에 꽃놀이패 하던 시절도 있었단 말이야. 중국이 굴기하면서 지금같이 고도 성장을 하면서 그 수혜를 가장 많이 받던 국가가 세계적으로 한국이야. 그러니까 한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데 있어서 중국에 물건 팔아먹고 그러면서 중간에서 엄청 짭짤하게 많이 한국이 남겨먹었죠. 네, 그러면서 그 수혜를 되게 많이 얻었단 말이야. 그래서 중국이 호감이었던 적도 있어, 심지어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한류 되게 좋아해주고, 한국이 중국 가서 돈 엄청 왕창 벌어오고, 한국 거면 무조건 중국에서 막 베스트셀러 되니까는, 이땐 당연히 가장 중요한 고객이었는데, 당연히 중국을 우리도 긍정적으로 생각했지. 그런데, 그러다가 험한령이 떨어졌지. 그러면서부터 우리가 겪은 중국은 그 이후로 뭐야? 한국을 패기만 하지. 똑같이 지금 안 좋은 이제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나랑 사이 좋았고, 친했던 시절이 있었고, 다음에 지금 사이가 안 좋은 거라, 이거를 하나도 모른 채로 내가 알고 있는 중국은 내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패기만 했는데 그러면 당연히 지금의 20대들은 어떻게 해서 중국에 대해서 훨씬 더 악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이러한 세대적인 어떤 흐름이 한국만의 흐름일까? 우경화되는 게? 일본 젊은이들의 중국에 대한 대중국 혐오로는 한국보다 훨씬 더 심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유럽이라던가 선진국들은 대부분 이 젊은이들의 우경화 현상이 사실은 어느 정도 겪고 있는 문제들이야.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 특정 세대, 특정 개인의 문제가 아니야. 이거는 시대적인 지금 흐름인 거야. 시대가 지금 바뀌었고 시대의 이 바뀐 물살, 세계화가 당연히 되었고 고도 성장이 세계적으로 일어나던 교역과 무역의 시대였었던 우리 신자유주의 세대에서 살았던 우리 세대와 다음에 세계화의 문이 닫혀가면서 지금 고립주의가 팽배하고 다음에 세계적으로 경제나 사회적으로 위기론이 되게 대두되는 가운데서 이민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큰 부작용이 일어나는 것들을 그런 것들만 보고 자랐던 지금 20대와 당연히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다를 수밖에 없고 그들의 선택도 다를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거를 옳고 그름의 문제로 볼 게 아니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옳고 그들이 정말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러더라도 뭐 해야 돼? 일단 그들을 인정해야 돼. 그리고 나서 상호간의 인정 가운데서 토론이 이루어져야 돼. 절대로 나는 옳고 그들은 틀렸고 그런 상태에서 그들을 가리키려고 들잖아. 그러면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아. 자, 이 모든 얘기는 제가 영포티이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얘기고요. 이 얘기를 듣는 MZ들 입장에서는 영포티답게 혀가 길다?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네, 죄송합니다. 예, 영포티는 혀가 좀 깁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꼰대의 길을 가든 젊고 아싸란 인생 선배의 길을 가든 우리 하나만 선택하자. 둘 다 하고 싶어 하지 마. 안타깝지만 나이가 들수록 열어야 될 거는 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영포티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